자, 그럼 오늘은 김두호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금요일 시장이라 그런지 뭐 시장 자체는 지지부진합니다만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신가요? 뭐 일단은 어제 미국 시장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으면서 맞아요. 뭐 이미 얘기는 예상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그 예상된 부분에서 조금 강하게 그 시장의 반영성을 좀 둔 것 같습니다. 나오고 나는데 미국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상승 이후에 또 다시 점진적으로 흘러내리는 모습을 또 보여줬고, 그런 부분들이 아직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세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부분들이 위축되어 있는 게 뭐 우리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인 분위기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눈치 보는 장세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도 역시 뭐 눈치 장세죠. 현재는 뭐 어떻게 한번 반등을 줘놓고 흐름성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뭔가 부담스러운 악재성이 아직 불확실성으로 존재를 하고 있으니까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형주 쪽에 개별적인 흐름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은 조금 우리가 반등의 여지가 더 아직 남았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쪽에 대한 움직임은 아직 양호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조금 다른 점을 좀 볼 수 있다는 건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시장에 좀 강력한 매도세가 외국인 쪽의 매도세를 통해서 좀 많이 쏟아지고 있는데 역시 업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게 아닌가. 바이오 그리고 게임주 쪽에 대한 흐름성이 좀 강하게 매물로 쏟아지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코스닥 시장의 분위기가 그로 인해서 약세로 좀 전환되면서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매수세 심리가 붙지 않는 거죠. 주도 섹터가 좀 밀려 내려가니까 이거 좀 더 눈치를 보면서 기다려야 되겠구나 라고 현재 시장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의 매도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결국 외국인들이 현재 그 코스닥 대형주 쪽의 매수를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쪽에 매기를 계속 주면서 뭘 준비하고 있냐라니까 이 앞으로의 어떤 기술적 반등 시기를 조금 잡으면서 선물 시장의 매수세를 조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월 달까지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미국의 어떤 기조에 대한 변화가 뚜렷해지는 그 시점까지는 기술적 반등성의 이 흐름을 좀 유지하지 않을까. 하락세보다는 행보성, 눌림이 있더라도 다시 또 올라서는 박스권의 어떤 행보성 흐름을 보면서 반등세를 유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약간 저가 매수의 단기적인 트레이딩도 좋고요. 아니면 아예 아주 우량한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향후에 그 실적이 하루가 1년치가 아니라 한 몇 년치 동안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였던 기업들을 조금 저가 매수하는 전략을 분할로 가져간다라면은 이 시장에 대해서 준비가 된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급하게 위쪽으로 올라가는 걸 자꾸 올라타서 빨리 내가 어떤 이 계좌를 복구하겠다는 욕심이 오히려 더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제 좀 참고 견디는 쪽으로 혹시나 실수하지 않는 쪽으로 경고의 메시지 드리면서요. 지금 시장은 조금 더 눈치 보는 장세에 맞게끔 관망하면서 저가 매수만 조금씩 분할로 노리는 전략을 쓰자라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님께서 메리포스트 3만 원에 5%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뭐 손실폭도 커지고 있고 계속해서 실적도 뭐 5년 연속 영업이익이 적자네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좋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기술 특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조심해야 돼요. 메리포스트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반등이 없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뭐 장기적으로 한 6, 7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는 그냥 내려갔다가 거기서 반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반전이 실적으로 1년이 다 돼가는데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장기 침체 영향성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좀 길게 빠질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이제 올라오면 반등에 좀 매도성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성이 주고 그리고 비중 축소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5%인데 5% 가지고 쩔쩔 매고 가지 마시고 확실히 기업에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과감한 선택도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반등 온 때 한 22,000원대 정도에서 5% 정도는 다른 데서 또 볼 수 있습니다. 비중 5% 정도면. 그래서 한 22,000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요. 끌고 가지 말고 잘 매도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은 돼지꿈님께서 성우하이텍 5,373원에 40% 1년 넘게 가져오면서 추매해서 비중이 커졌습니다.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예, 이것도 뭐 내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멘토님?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네. 뭐 실적이 작년에 약간 조금 좋아진 측면이 있었는데 역시 자동차 쪽 관련된 모멘텀에서 아직 저는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동차 작년에 이제 애플카 이슈 보면서 시장이 좋았을 그 상승을 강력하게 했었을 때 같이 영향받고 상한가 가고 강한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기업입니다. 근데 그 내용성을 찾아보면 현대나
뭐 실적으로 애플카 영향도 갈 수 있는데 현대하고 그 애플하고의 어떤 내용성 때문에 올라갔는데 실제적으로 현대차 차체나 그리고 그 배터리 플랫폼 쪽 관련된 부분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고요. 다만 이제 국내에서 해외로 어떻게 옮겨갈 수 있는 내용성이 조금 더 윤곽이 나오면 좋겠는데 어쨌든 자동차는 버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충분히 올라올 수 있으니까 한 7,000원대 정도까지는 저는 조금 더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고민 해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유튜브는 가온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썬데이 토즈 35,000원에 10%입니다. 매수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3만 원 위에서는 어느 정도 약손실로 매도해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썬데이 토즈, 네, 지금 뭐 3만 원 부근인데 어떻게 보세요, 멘토님? 얘도 실제 유상증자 저기 3자 배정 이메이드인가요? 네. 네, 그쪽과 관련성이 있어서 뭐 일단 올라갔는데 저는 이거는 지금 뭐 3만 원 정도 3만 원인가요 매수가가? 3만 5천 원이에요. 3만 5천 원이요. 참 아이러니하네요.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거고 그러니까 덜덜덜 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는 건데 위메이드에 대한 주가 변동성도 있고 게임주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금 약간 지금 조정 시기예요. 그래서 조금 저는 반등의 여지는 있게 주면 35,000원이 지금 오겠다라는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고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쪽에서 한 31,000원대 며칠 전에 올라온 데서 줄여놓고 좀 기다리면은 또 역시 아래 새로운 전략 가져갈 수 있으니까 뭐 실적이나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서 리스크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홀딩은 하시되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판단되고요. 한 31,000원대 위쪽으로 한번 시세를 주게 되면 비중을 조금만 한 20% 정도만 줄여내시고 좀 기다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일단은 비중 축소, 홀딩, 나머지는 홀딩 의견 드릴게요. 하주님께서 정다운 2,530원에 10% 막거리주 평단가 얼마에 맞추면 탈출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뭐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거 뭐 기술적 반등 기다려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여도 되니까. 근데 이것도 뭐 정치주로도 엮이고 했었기 때문에 예. 좀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네요. 일단 매수가가 2,530원이다. 반등 주면 좀 짧게 보죠. 2,800원대 매도 의견 드릴 테니까 2,800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0원 꼭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율무님께서 알소포트 9,000원에 15% 모멘텀이 아직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니면 손절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모멘텀은 이미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멘토님?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앞으로 뭐 이런 일이 또 안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죠? 생길 수는 있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앞으로 비대면에 대한 활성화는 좋은데 회의도 뭐 그렇고 다 예. 원격에 대한 부분 좋긴 한데 이거는 그 반응이 이미 너무 코로나 때 너무 맞아요.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기술적 반등도 다 나왔었고요. 위쪽에 다 나왔었고 해서 한 번 더 시세 주면은 파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쪽 올라오면은 뭐 또 올지 안 올지 뭐 제가 정확한 가격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8,500원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8,500원 위쪽으로 시세가 한번 나온다면 과감히 매도 쪽 의견 드릴 테니까 더 여기에 대해서 더 큰 이 과거처럼 더 크게 올라갈 거라는 2만 원대 갈 거라는 기대는 조금 내려놓는 게 어떨까라고 얘기 드리면서 목표가 8,500원 위쪽에서 매수가 올라가는 부분에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댓글은 XM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98,540원에 10% 상담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진짜 오늘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볼까요? 더 사죠. 이건 더 사는 쪽으로 의견을 드리고요. 네. 뭐 1%씩 81,000원 아래쪽에 1%씩 아주 천천히 그냥 떨어지는데 그 제자리에 계속 사지 마시고요. 가격이 더 싸지면 1%씩 해서 한 10% 정도는 저 밑에 떨어지는 데까지 사놓으면 저는 한 95,000원 위에서 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씩 밑으로 떨어지는 거 만약에 여기서 꺾여서 떨어지더라도 사면은 95,000원의 이익을 이상해서 충분히 팔 수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조금씩 1%씩 시간 텀을 두고 싼 가격에 매수 관점을 가져 추가 매수해도 된다라고 얘기 드리고 목표가는 95,000원 이쪽으로 10만 원까지 드릴 테니까 그 가격에서 매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댓글입니다. 이번에는 투게더님께서 KT 3750원에 100%입니다. 돈도 잘 벌고 배당도 높아서 샀어요. 앞으로 쭉 가지고 가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KT 하나 이제
집중하시고 있으시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뭐 통신 3사 뭐 실적 좋고 다 좋은데 100% 해서 그냥 놔둘 것 같으면 그냥 평생 놔두시는 게 맞지 않나. 예, 그냥 평생 들고 계세요. 그냥 그게 더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100%에 대한 투자 자체를 그냥 싫어요. 예, 말이 안 되거든요. 네. 그냥 1% 사면 정말 잘하셨다 그러고 한 종목 다 1% 사서 100개 산다.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요? 예, 그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에 100개를 샀어요. 100개 샀는데 그 중에 10개가 올랐어요. 90개 남았죠. 그러면 10개로 난 또다시 계속해서 난 돈 쌓이는데 그 90개가 우리나라 시장 정말 이 변동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익을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할 수 있다. 순환이 계속 된다라고 봐요. 근데 하나에 있으면 이 하나로 가서 순환이 안 돼요. 우리나라는 거의 시장이 순환 구조인데 100% 놔두고 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한 종목 사서. 그럼 이 종목 혼자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업종의 섹터 순환에 다양하게 오히려 포트를 구성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라고 판단되니까요. 비중 확 줄이세요. 한 30% 정도만 홀딩하시고 70%는 뭐 다른 KT통신사를 사든 삼성전자 좀 사놓고 또 그리고 뭐 자동차 쪽 하나 사놓고 그렇게 분산 투자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